반갑습니다. 제가 좀 옷을 좀 바꿔 입었어요. 굉장히 젊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덧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진짜 믿어요. 60 넘으면 이제 70 바라보는 거 맞아요. 아이고, 자, 일단 뭐 나이를 공개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그 나이가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자, 지난번에 우리가 썼던 그 기억나시죠? 저 지난번에 썼던 게 형제했던, 이거 썼죠? 형제했던 후사낭의 갈매기만 슬피 우후네 짜라짜라 짠짠짠.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쓰는데 이건 이제 정태춘의 촛불죠. 제가 한번 정태춘의 촛불이 무엇인지를 제가 잠깐 노래를 좀 하겠습니다. 소리 없이 어둠이 내리고 길손처럼 또 밤이 찾아오면 창가에 촛불 밝혀 들이우다 외로움을 태우리라. 여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 노래 가사를 왜 쓰냐 하면 노래 가사가 다 시야. 그래서 이게 옛날 노래는 자체가 다 시입니다. 시. 그래서 참 이 가사가 참 좋아가지고 또 하나 직접 그 시를 가지고 노래해야 옛날 김소월 씨라든가 뭐 이런 시를 가지고 또 그 어떤 노래를 만든 적도 있죠. 그래서 일단 촛불에 대한 부분들 요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을 촛불 쓰고 그 다음에 소리 없이 어둠이 내리고를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 항상 이 붓이 이렇게 먹물을 좀 빼야 돼. 왜냐면 그래야지 얘가 뾰족한 상태가 유지가 돼. 뾰족한 상태. 자,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른 디자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촛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촛불 썼어요. 촛불만 하나 딱 썼어요. 그죠? 촛불 하나 썼는데 멋있죠? 소리 없이. 이 촛불 쓸 때 여기 불자가 어디 들어가는지 여기 리을이 어디 들어가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백이 딱 이렇게.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촘촘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소리 없이. 소리 없이. 얇게 써야죠. 소리 없이. 어둠이 내리고 계세요. 어둠이 내리고. 알겠어요. 어둠이 내리고. 어둠이 내리고.
네. 됐죠? 네. 어둠이 내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빗손처럼 됐어요. 빗손처럼. 철을 여기다 써야 돼요. 그럼 리을 들어가야 되니까 처럼 빗손처럼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밤이 찾아오면 이렇게 됐어요. 또를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빗손처럼 또를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갔어요. 또 갔어요. 이렇게 와서 또 그 다음에 어둠이 찾아오면 이렇게 어둠이 촘촘하게 들어가죠. 촘촘하게 들어가죠. 예, 찾아오면 여기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면 예? 아, 힘들어요. 예, 무지하게 힘들어요 지금. 예, 찾아오면 그래서 이게 이제 2025년 그래서 청목 청목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덩어리 주인공을 이렇게 팍 해주고 요 사이에 껴가지고 쫙 들어가야 되는데 얇고 이렇게 가는 선, 그다음에 붉은 선, 중간 선 이런 것도 다 나와야 돼. 그래야 이렇게 입체감이 이렇게 가장 얇은 선, 중간 선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해갖고 이게 쫙 떠야지. 입체감이 이렇게 옛날에 매지가이라고 있어. 매지가이. 평면인데 딱 보면 입체야. 이 매지가이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글씨 자체가 나름대로는 매지가이처럼 입체감이 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붓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가는 선과 작은 선, 작은 글, 큰 글, 거친 것, 미끈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섞어야 돼. 이렇게 쫙 섞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거 못 해먹겠다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쉬운 글씨는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건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게 예술 소체예요. 예술 소체. 그래서 내가 한번 예술 소체 도전해보자.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면 이 선을 통해서 예술 표현하는 거는요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속도, 붓의 속도. 그 다음에 붓이 가지고 있는 먹물의 양. 두 번째 뭐냐면 피랑 눌렀다가 힘을 빼는 정도.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어서 내가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을 가지고 놀아야 되는 게. 그러니까 붓을 가지고 내가 막 먹물 빼잖아요. 먹물 빼는 것도 얇은 선을 쓸 때는 먹물을 빼야 돼. 그거 뭐냐면 내가 이제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이 글씨를 쓸 때 우리가 어떤 거친 선, 미끈한 선, 퍼지는 선 이런 것들은 다 속도와 먹물에 의해서 필압에 의해서 결정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작가의 과정입니다. 작가. 그 작가의 과정을 잘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낙관 찍는 것도 계속 제가 들은 게 뭐냐면 낙관 찍는 것도 되게 중요한 공부예요. 예? 예. 네. 지금 이제 이게 총목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개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10년이 넘게 이게 서체 개발의 연구를 좀 해서 그 한글 캘리그라피에서 독보적인 한글 서체의 아름다움을 한번 표현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 종이를 버린 게 8톤 트럭에 한 2트럭 반 정도 버렸어요. 제가. 그만큼 엄청나게 아름다운 글씨와 조화를 만들어가는데 제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두위를 딱 치겠습니다. 두위를 딱 치겠습니다. 청봉 딱 빨간 게 그러니까 벌써 값어치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두인을 두인이 아니라 낙관을 다 이제 맞추다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 이상으로 멋진 작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마침표를 찍는 거죠. 마침표를 쫙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글씨가 어때요? 글씨의 힘도 생기면서 글씨의 조화를 맞췄던 그 다음에 덩어리감을 어떻게 맞췄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여러분이 이제 디자인에 응용을 해가지고 하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작은 글씨를 또 잘 써야 돼. 촛불은 기가 막히게 썼는데 작은 글씨 다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작은 글씨 한 장에서 내가 얼마나 정성껏 쓰는지 한번 보셨죠? 정성껏 써야 됩니다. 예, 저렇게 해서 일단 1차 과제를 냈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 쓰셔야 돼요. 자, 일단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디자인을 또 해봐야겠지요. 네? 그렇지요. 창가에 촛불 밝혀 드리우다 이렇게 돼 있죠. 외로움. 여기서 이제 창가에 촛불, 촛불은 이제 강조 안 할게요. 창가에 촛불 밝혀 드리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밝혀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외로움을 또 강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외로움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외로울 때는 제가 제일 이렇게 겪어보니까 외로울 때는 조용히 붓을 잡아야 돼. 붓을 잡아야 돼. 얘는 배신을 안 해. 일단 배신. 얘는 왜 순한 그냥 양 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외로울 때는 붓을 잡아야 돼. 예? 옛날에 그 노래도 있었는데 외로울 때면 뭐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안 떠오르네. 자, 외로울 때면 생각하세요. 그다음 뭐죠? 아름다운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이 캘리봇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창가에 촛불 밝혀 드리우다. 창가에 촛불을 밝힌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왜 밝히죠? 외로움을 태우려고. 외로움을 태우려고.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 심오한 뜻. 왜 쓸데없이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닌데 왜 촛불을 밝혀? 촛불을 켜놓고 혼자 있는 그 외로움을 여기다 태우려고. 촛불을 보면서. 타나? 태우겠어요? 예? 붓을 잡아야 태울 거예요. 예? 자,
창가에 촛불 밝혀 다 새로운 디자인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가에 촛불 밝혀 드리다. 그래서 불 밝혀 드리우다 이렇게 되겠죠. 밝혀 드리우다. 이게 덩어리를 쭉 만들어가는 거 보세요. 네, 드리우다. 그래서 드리우다. 드리우다. 예. 두가 아니죠. 예, 되죠. 예. 예, 잘못하면 큰일 나요. 이게. 찍는데 드리우다, 드리우다 맞죠? 드리우다 맞습니다. 예, 드리우다. 드리우다. 창가에 촛불 밝혀 드리우다. 그 다음에 외로움을 드리우다. 그래서 외로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외로움. 자, 외로움을 써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 론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외로움. 외로움을 자 태우리라. 태우리라는 또 작게 써야 돼. 작게 써야 돼요. 태우리라.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태우리라. 태 창가에 촛불 밝혀 드리우다. 외로움을 태우리다. 이겠습니다. 네, 이게 드리우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어서 쓰면 또 재밌어요. 이렇게 2025년 네, 5년 청목 정말 자 이렇게 해서 외로움을 이제 주인공으로 만들어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얘가 덩어리 빵 쳐주고 쭉 빼주는 거지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러면 자 이렇게 청목. 네. 립스틱을 바른 것 같아. 립스틱을 아주 그냥
예쁜 빨간색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탁 찍으면 작품이 완성이 된 겁니다. 예? 창가에 촛불 밝혀 드리우다. 외로움을 태우리다. 이렇게 됐어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리을을 한번 써보는 걸 한번 시범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걸 한번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을 쓰는 법. 여기서 보면 얘가 이렇게 왔죠. 와서 얘가 이렇게 쭉 왔어요. 얘가 이렇게 갔을 때 얘가 기억이 나와야 돼. 기억이. 그 다음에 다시 또 기억이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얘가 이렇게 쭉 간 다음에 예? 이렇게 딱 마무리가 되면 얇게 가서 마무리되는데 이게 지금 3자가 보여요. 이렇게 3자가 예, 3자를 로자를 쓰는 걸 알려줄게요. 리을에 리을 쓰는 법을 여기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나오겠지요. 예? 이렇게 해서 창가에 촛불 밝혀 드리우다. 외로움을 태우다. 그래서 리을을 뭐라 그랬어요? 리을은 전체 문장에서 디자인의 주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을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한글 캘리그라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리을을 잘 표현하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리을 쓰는 걸 연습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작품을 했지요. 예? 자, 그래서 한번 해봤고요. 네, 리을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리을을 쓸 때의 원칙을 얘기하자. 리을은 저기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리을은 얘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우리 정체성에 이렇게 썼잖아요. 안 돼. 얘는 그냥 살짝 이렇게 완만하게 가야 돼. 그러고 가져야 돼. 이렇게. 이게 기본이야. 이 기본. 그리고 이렇게 가져야 돼. 리을. 그럼 이 안에 뭐예요? 이게 3자가 보이잖아요. 이게 3. 3 있죠? 3이면서 2가 되게. 예? 무슨 아시겠죠? 3인 듯 하면서 2가 되게 하는데 얘가 두껍게 나가는 거야. 이렇게. 두껍게 나가는 거야. 두껍게 가면서 점점 얇아지는 거야. 요게 이제 이게 리을 쓰는 법이에요. 그럼 얘가 이만큼이 뭐예요? 이만큼이 여백. 요걸 여백이라 그래요. 여백. 그래서 얘는 여기 글씨 위에 올라타야 돼. 이렇게. 절반 올라타라. 예? 그래서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직접 한번 시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푹 붙여야 돼요. 왜냐면 너무 빼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 갈피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적당하게 빼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얘가 눌러서 가되 여기서 3이 나와야 돼. 3 나왔죠? 예, 3이 나와요. 근데 3이 모양이 이렇게 간다고 해서 틀리지 않아요. 이 각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뭐냐면 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는 작가의 성격에 맞춰서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형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기본형. 얘가 올라간 데서 틀리지 않아요. 예, 그거를 잊지 말고 하셔야 되고요. 리을 쓸 때 이게 천천히 하면 어떻게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촥 해서 이렇게 쭉 나가야 돼. 그리고 나중에 밑에 받침 리을이에요. 받침. 슉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항상 얘가 이렇게 빠져서 한 번만 골짜기를 만들어야지. 골짜기가 2개 나오면 안 돼. 한 번만 골짜기 만들자. 예? 그래서 이 받침과 위에 있는 자음의 리을은 이렇게 디자인이 들리다는 것. 예? 꼭 알고 싶. 지금 대략 시간이 됐습니다. 예? 다음 과제는 또 제가 이제 시를 조현석 시인의 시집을 가지고 험선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갑자기 선녀 세 분이 오셨어요. 예, 선녀 세 분이 오셨습니다. 예, 끊습니다. 예.